일렉트론은 노드 런타임과 크로미움 렌더링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데스크탑 앱 개발용 프레임워크입니다. 일렉트론은 최신 V8 엔진과 크로미움 노드의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미움을 통해서 일렉트론에서 여러분들은 크로스 플랫폼 데스크탑 앱을 현재 최신의 웹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사용해서 웹의 한계를 벗어나 타겟 OS에 직접 파일 액세스하거나 네트워크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렉트론에서는 패키징, 인스톨레이션, 자동 업데이트 기능 역시 제공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모든 웹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웹 브라우저 버전별로 기능을 제약하거나 타깃 플랫폼별로 별도의 버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드를 이용해서 웹의 한계에서 벗어나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 리소스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론에서는 맥이나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즈 이런 다양한 OS를 제공하는 시스템 피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티피케이션, 윈도우즈 맥 OS의 리센트 다큐먼트, 그리고 커스텀 닥 메뉴, 윈도우즈의 유저 태스크, 그다음에 썸네일 툴바, 그리고 유니티의 런처 쇼컷 같은 기능들을 일렉트론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API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론은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 당시에 아톰 에디터를 만들기 위한 아톰 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요. 이후에 오픈소스가 되었고 다시 2015년도에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렉트론은 현재 GitHub에서 가장 활발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컨트리뷰터와 활발한 커뮤니티 컨트리뷰터들의 활동으로 지금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일렉트론에서는 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npm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대부분의 모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큰 장점인데요. 일렉트론을 검색되는 이미 만들어진 패키지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렉트론은 일렉트론 유저랜드라는 서드파티 커뮤니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거나 꼭 필요한 서드파티 모듈들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굉장히 유용한 툴들을 이런 유저랜드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제 일렉트론으로 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맥 앱 스토어에 게재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는 가이드입니다. 2015년도 GitHub 유니버셜에서 소개한 지보라는 로봇은 실제로 UI 부분에서 일렉트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론은 노드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같은 이런 디바이스 패러럴 장비들도 충분히 사용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톰 에디터만을 위한 쉘이었다면 현재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프로덕션에 사용하거나 오픈소스 앱에서 일렉트론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슬랙, VS 코드, 그리고 아톰 에디터 등이 있고요. 따라서 성능과 개발 편의성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일렉트론의 기술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tHub는 예전에 노드웨킹, 지금은 이제 nw.js를 개발하던 칭짜오를 영입하여 아톰 쉘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GitHub에서는 아톰 에디터를 위해서 nw.js를 사용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칭짜오는 GitHub에서 기존의 nw.js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에 처음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블로그 가시면 그의 여정이 잘 설명되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또한 이제 GitHub의 공식 문서에 가시면 기존 nw.js와 여러 가지 차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제 엔트리 오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일렉트론은 노드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엔트리 포인터로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또 다른 점은 크로미움 자체를 포킹할 기능을 추가하거나 CF 즉 크로미움 인베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대신에 일렉트론은 크로미움에서 렌더링을 담당하는 크로미움 컨텐츠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픈소스를 이제 컨트리뷰팅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머신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일렉트론은 노드의 이벤트 루프를 각 OS 메시지 루프와 잘 결합시켰습니다. 이제 각각 시스템에 존재하는 메시지 루프와 기존의 노드를 잘 결합시켜서 IO4를 별도의 스레드로 두고 이제 메시지 IO 이벤트가 들어오면 다시 시스템 메시지 루프로 다시 포스트 메시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이제 슈도 시퀀스를 보시면 UV런, 그러니까 UV 라이브러리에서 동작하는 UV런을 이제 노드 바인딩에서 실행시키면서 별도의 스레드에서 시스템의 어싱크로스 IO 콜을 별도로 한 후 포스트 태스크를 이용해서 다시
이 이벤트 시스템의 이벤트 루프에다가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맥의 노드 바인딩 코드인데요. 이제 예전에 이제 KQ를 사용했었는데 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렉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LIUV 이벤트를 파일 디스크립터 통해 받아서 생기면 다시 이 메시지를 포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렉트론 홈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론 홈페이지는 일렉트론 버전과 그 버전에 맞게 사용되는 노드 모듈 그리고 크로미움 버전 그리고 VAIM 모듈이 있습니다. 이 버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ES 스크립트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이트에 가셔서 어떤 기능들이 지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anvas github.io를 가시면 실제로 여러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지원하는 ECMA 스크립트 기능들을 볼 수 있고요. 먼저 이제 53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라져서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가보셔서 크롬 53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드 같은 경우는 6.5 버전이었기 때문에 6.5 버전이 ECM 스크립트가 어떤 기능들이 얼만큼 지원하는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렉트론의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렉트론은 두 개의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로 실행되며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메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역시 노드와 OS에 관련된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다이얼로그라든지 혹은 메뉴, 브라우저 윈도우, IPC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이 브라우저 윈도우는 하는 일이 이제 렌더러 프로세스를 실행시킵니다. 렌더러 프로세스는 이제 웹페이지의 렌더링을 담당합니다. 이제 일렉트론 앱의 UI, UX를 담당하는 코드이며 저희가 크라운 브라우저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방식과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이제 크게 다른 점은 이 역시 IPC와 DOM, 웹 프레임, 그 다음에 node.js를 풀 액세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프로세스는 IPC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PC 모듈은 메인과 렌더러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로 그 액션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렌더러 프로세스는 한 개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실행될 수 있고요. 즉 여러 개의 윈도우를 가질 수 있는 멀티 윈도우 앱도 역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일렉트론 어플리케이션 구조와 파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기존 보통 노드 어플리케이션처럼 이제 패키지.js가 필요하고요. JSON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프로세스 코드, 그 다음에 렌더러에서 실행되는 HTML 코드입니다. 패키지.js에는 이제 main.js 실행되는 코드를 명시하면 되고요. 이 코드는 좀 옛날 코드인데 이제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ain.js 코드를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브라우저 윈도우를 생성해서 실제로 load url이라는 메소드에 index.html의 경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이얼로그에서 보셨듯이 렌더러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dex.html을 보면 이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렌더링되는 HTML 파일입니다. 실제로 간단한 구조지만 특이한 점은 아까 다이얼로그에서 보았듯이 node.js 그 모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s의 read 파일 싱크를 통해서 오토캐시라는 텍스트를 읽어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UI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렉트론으로 간단한 헬로 월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론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드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npm과 같은 자바스크립트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릴리즈한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매니저 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모든 프로젝트에는 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론을 여러분의 시스템에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일렉트론 GitHub 사이트에 가셔서 릴리즈된 바이너리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저랜드에 가시면 이미 프리빌트된 일렉트론을 npm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npm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npm 명령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저녁에 한번 일렉트론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신으로 릴리즈된 일렉트론이 글로벌 스코프로 설치되게 됩니다. 간단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렉트론 API 데모를 저녁에 설치된 일렉트론을 통해 가지고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 파일 엔트리 포인트를 넘겨주면 앱이 구동되게 됩니다. 이제 헬로 월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디렉토리를 만드시고요. 이름은 일렉트론 헬로 월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얀을 통해서 기존의 노드 앱과 같이 패키지.j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버전은 1.0, 그 다음에 설명은 간단히 헬로 일렉트론으로 하겠습니다. 엔트리 포인트는 index.js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레퍼지토리는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는 제 아이디 넣고요. 라이센스는 그대로 MI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json이 나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디터를 이용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에서 설치했던 일렉트론과 같이 프리비트된 일렉트론을 프로젝트 로컬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가셔서 yarn add 일렉트론을 명령을 치게 되면 이제 일렉트론 패키지가 로컬 노드 모듈스 아래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js를 보시면 디펜던시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렉트론의 특정 버전을 사용하고 싶으면 yarn info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버전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찾아서 버전을 명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 파일인 index.js 파일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한 일렉트론에서 두 개의 모듈을 로드할 텐데요. 앱과 브라우저, 윈도우입니다. 앱은 어플리케이션을 가리키고요. 거기에 각종 이벤트라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레디 이벤트 때 새로운 브라우저 윈도우를 생성해서 웹페이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앱은 싱글 윈도우를 가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인 윈도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브라우저 윈도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옵션 width와 height를 놓고요. 이렇게 되면 렌더러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메인 윈도우에 몇 가지 추가 작업을 할 텐데요. 이제 load ur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로컬에 있는 index.html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메인 윈도우가 닫혔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onClosed라고 펑션을 하나 만들고요. 이 함수에서는 이제 메인 윈도우를 디레퍼런스 해줍니다. 이제 이 코드는 이제 일렉트론 앱이 실행이 돼서 여러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레디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브라우저 윈도우를 생성해서 index.html을 로드해서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실제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ndex.html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hello world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앱을 구동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추가할 텐데요. package.js를 가셔서 start 스크립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로컬에 설치된 일렉트론을 호출하고 현재 경로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index.js가 호출되게 됩니다. 콘솔에서 yarn start를 하시면 스타트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되고 앱이 레디 상태가 되고 브라우저 윈도우가 생성돼서 hello world index.html에 있는 엘러먼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소스 파일에 오셔서 추가 작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러 프로세스에서도 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JSON 파일을 하나 간단히 만듭니다. 그리고 JSON 파일에 메시지라는 값을 넣고 아까 입력했던 hello world를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합니다. HTML에 가셔서 헤더에 있는 문구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id 값을 하나 추가합니다. 헤더에.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추가해서 greeting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JSON 파일이기 때문에 require를 통해서 부를 수가 있고요. 헤더는 id 값으로 쿼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더에 text content 프로퍼티에 로딩한 greeting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yarn을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가 JSON에서 읽어드려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앱을 종료하시고 앱 소스 코드에 가서 추가 이벤트를 핸들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핸들링할 이벤트는 Windows All Closed입니다. 이 이벤트는 렌더러 프로세스, 즉 윈도우가 모두 닫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명시적으로 핸들링하면 윈도우즈가 모두 닫혔을 때 이 이벤트가 불리게 됩니다. 만약 이 이벤트를 핸들링하지 않으면 다른 종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그걸 will quit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일렉트론의 개발 문서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윈도우가 닫혔을 때 앱을 종료하는 코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콘솔로 가셔서 스타트를 하시고 창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앱이 바로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O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이 모두 닫힌다고 해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코맨드 Q를 통해서 앱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종료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플랫폼 값을 체크해서 달윈, 즉 맥이 아닌 경우에만 앱을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맥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코맨드 Q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하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앱이 종료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핸들링해야 할 이벤트는 액티베이트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맥에서 모든 윈도우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독에서 아이콘을 눌렀을 때 새 윈도우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생성하는 로직을 별도로 분리해서 create window라고 만들어 주고요.
기존의 레디 이벤트 때 윈도우를 생성하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액티베이트 역시 윈도우를 호출한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이 경우는 이제 메인 윈도우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윈도우가 없을 경우에만 새로운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콘솔에 가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일단 먼저 닫고 다시 닫을 통해서 클릭하면 새로운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일렉트론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각 OS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번들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렉트론 유저랜드에 가시면 일렉트론 패키저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각 OS와 플랫폼에 맞게 번들링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지원하는 플랫폼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OS 3개를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OS에서 지원하는 여러 플랫폼들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 앱 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마스 버전 같은 경우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론 패키지의 설치는 자바스크립트 매니저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유의점이, 만약에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논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빌드 하시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 OS 같은 경우는 와인을 사용하셔서 빌드를 해야 됩니다. 이 일렉트론 패키저의 간단한 사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렉트론 헬로 월드 프로젝트에 돌아가셔서 콘솔을 여시고 얀을 통해서 일렉트론 패키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데브 옵션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패키지.js를 보시면 데브 디펜던시에 일렉트론 패키저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json에 빌드를 위한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론 패키저를 호출하고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index.js가 루트에 있으니 현재 로컬 경로를 넣고요. 아웃은 이제 빌드되는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SAR이라는 옵션은 이제 아톰을 위한 파일 포맷인데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override 옵션을 주고요. 일단 맨 처음에는 모든 플랫폼을 다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OS의 모든 플랫폼을 빌드하게 됩니다. 콘솔로 가셔서 방금 만든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저희가 지정했던 폴더 밑에 보시면 실행 가능한 파일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행 가능한 달윈 앱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앱이 바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정 OS를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복사해 와서 all 옵션 대신에 플랫폼을 명시를 하고요. 달인을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크에 x64비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콘솔로 가셔서 디스트 폴더를 삭제하고 방금 만든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OS나 플랫폼 번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맥 OS 버전만 번들링 하게 됩니다. 한번 파인더로 열어보면 이렇게 다시 앱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앱을 GitHub을 통해서 배포를 하려면 이 생성된 패키지들을 다 압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압축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빌드되는 디스트 폴더를 무시하는 옵션을 추가하고요. 압축을 위한 스크립트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빌드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드와 압축을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스트 폴더를 파인더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들링된 패키지 앱과 그 다음에 압축된 파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제 GitHub에 가셔서 프로젝트 이름은 똑같이 헬로 월드고요. 트론 레파지토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복사해 와서 소스 코드로 돌아가신 다음에 git ignore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스에 오르지 않을 node modules, 다음 this 폴더 이 두 가지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스크립트를 추가한 다음 맨 처음 푸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S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할 소스와 파일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동을 하시고요. GIR 태그를 통해서 0.0.0을 하나 만들고요. git push origin master 그 다음에 태그까지 모두 올리겠다고 지정을 합니다. 이제 다시 사이트에 가셔서 리플래시를 해보면 소스가 다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릴리즈에 가셔서 1.0.0 아래에 각 플랫폼별로 빌드된 파일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태그 버전을 먼저 지정하고요. first release라고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고요. 이제 이 파일들을 아까 태깅한 1.0 버전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퍼블리시 릴리즈를 통해서 한번 릴리즈된 파일들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